사람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다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가르침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명언이다. 사람들의 인생이 한 치혀 때문에 많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 항상 신중해야 한다. 뒷말은 피하라. 상대방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 시 내가 말을 독점하지 않아야 한다. 내 말수가 적을수록 내 편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해서 말할수록 상대방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차분하고 예의를 갖춘 목소리가 상대방이 진심으로 경청하게 하는 진정한 힘을 가진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칭찬은 발이 달려있고 험담은 날개가 달려있다. 칭찬을 아끼지 말고 험담을 삼가야 한다. 입에서 나오는 짧은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평생토록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나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말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입 안에 있을 때뿐이다.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말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단순한 감정의 표현일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 말에 신중해야 한다. 언어는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품고 있다. 과장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궁핍하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약하다. 항상 독설로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 만사를 모두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반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안정적인 마음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위로의 말을, 겸손한 사람은 과장 없이 사실을,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침묵은 금이다.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탕감할 수 있다. 불평하는 말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사랑의 말은 사랑을, 미움의 말은 미움을 불러온다. 나의 말은 반드시 돌아온다. 말은 씨앗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한다.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은 무심결에 많은 말을 뱉는다. 말이 많지 않더라도 은은한 미소와 적당한 침묵으로 사랑과 감동을 전할 수 있다. 향기로운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고 진솔한 말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은 아픈 마음을 치유한다. 한마디의 말이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한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수단인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도구임을 잊지 말자.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때로는 그들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 항상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말에는 관계를 만드는 말투가 있고 관계를 깨는 말투가 있다.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지고 이는 대인 관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무심코 내뱉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말은 대인 관계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도구 중 하나이다. 관계를 깨고 친했던 상대방마저 적으로 만드는 말투가 있다. 이 말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난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성격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의 방어적 반응을 유발한다. 비난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 감정에 초점을 둔 인간관계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존 가트맨 박사는 이러한 비난을 관계의 4가지 파괴자 중 하나로 지목했다. 또한 무시와 경멸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한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정말 이해력이 부족하구나와 같은 경멸적인 표현은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며 그들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린다. 연구에 따르면 경멸은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요소 중 하나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킨다. 이러한 말투는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며 이는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방어적인 태도 역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내가 먼저 그랬잖아 라는 방어적인 말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장기화시키며 상대방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과도한 일반화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너는 항상 늦어 혹은 너는 항상 게을러와 같은 말은 특정 행동을 전체 성격으로 일반화하여 비난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불합리한 평가를 내려버린다. 이러한 말투는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보니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보다는 비난 섞인 말에 감정적으로 더 반응하고 결국 관계는 더욱 악화된다. 마지막으로 명령과 지시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반발심을 유발한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해 또는 왜 이렇게 했어? 당장 고쳐와 같은 명령조의 말투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평등성을 해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며 갈등을 초래한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올바른 말투는 대인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반면 잘못된 말투는 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말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호감 가는 말투는 원활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으며 더 나아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정성 있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진정성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말할 때에는 진심을 담아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는 단순히 말을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긍정적인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 대신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이런 작은 변화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호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경청은 호감 가는 말투의 필수 요소이다. 경청은 효과적인 소통의 핵심이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공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전달할 수 있다. 말투는 단지 언어적 표현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언어적 요소가 소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미소, 눈맞춤, 적절한 제스처 등은 말의 내용을 보완하고 더욱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들은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주고 호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과 이해는 호감 가는 말투의 핵심이다.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강조한다. 공감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우리의 말투에 호감을 느낀다.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은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장황한 설명보다는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신뢰감을 주고 소통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호감 가는 말투는 단순히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을 넘어서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진정성 있는 표현, 긍정적인 언어 사용, 경청,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공감과 이해,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 등의 요소들은 모두 호감 가는 말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주의를 기울이며 공감하고 연민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지혜를 남겼다. 니체의 인생 수업, 니체가 세상에 남긴 66가지 인생 지혜라는 도서를 통해서 니체의 인생 명언을 만나보자. 비난하다 보면 늘 나를 드러내게 된다. 당신은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싫어서일 수도,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서일 수도 있다. 당신은 참다 못해 그 사람에게 말을 꺼낸다. 처음에는 조곤조곤 필요한 말만을 건네지만 말하다 보니 점점 감정이 격앙되어 목소리도 몸짓도 커져버리고 만다. 그리고 모든 말을 다 건넨 뒤에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어째선지 그 사람이 아닌 내게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남을 비난할수록 내가 미운 사람이 되는 역설이 있다. 내 생각대로라면 분명 그 사람이 징벌을 받고 내가 비난이라는 징벌을 내렸으니 나는 분명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 가득한 시선을 받아야 할 텐데 생각과는 반대로 나마저도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어째서일까? 바로 타인을 향한 과한 비난은 나의 가장 추한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의 내면에는 악이 조금씩 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에는 가속도가 붙기 쉬워. 그것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타인을 벌하겠다는 생각을 넘어서
그를 파괴해버리겠다는 악한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러한 감정 역시 가속되어 무심결의 필요 이상으로 추악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비판받을 만한 행실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그에게 본심을 퍼붓기보단 깊숙이 몇 번 호흡을 가져오며 성숙한 표현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이 혹여라도 가속되어 폭력성을 띠지 않도록 필요한 수준까지만 담백하게 타이를 수 있도록 올바른 단어와 어투를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과 표현을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면 의견은 의견대로 피력하되 품격은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그 수만큼 그 이야기를 퍼서 나르는 사람들 역시 많다. 최소한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면 일단 들어보기라도 하겠지만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 같은 먼 이야기만 넘쳐난다. 어디에서 무슨 물건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야기, 다른 어딘가에선 누구와 누가 만나서 어떤 일을 했다는 이야기처럼 가십거리들 뿐이다. 신문기사와 뉴스, 잡지를 도배한 진위가 불분명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의문이 생긴다. 저들에겐 남들보다 많은 시간이 허락된 것인가? 저런 이야기들에 시간을 소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을 보장이라도 받은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은 소음 공해나 안 좋은 대기질처럼 우리를 괴롭게만 만들 뿐이다. 이번 한 번만 더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 봐도 당연하게도 이야기가 흘러가는 양상은 똑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라고 결론을 물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결국 그들이 하는 대답에는 그 어떤 결론도 들어있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 모르겠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때마다 대화에 참여했던 우리는 거대한 허무함에 휩싸인다. 이야기의 결론이나 담고 있는 메시지를 그 누구도 모른다면 이 지난한 대화를 하느라 소모된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인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그 손실을 누가 보상해 주는가? 없다. 어디에도 없다. 이런 상황을 겪는 것에는 좀처럼 익숙해지질 않아서 사람에 따라서 격한 분노까지 표출하기도 한다. 인간은 침묵해선 안 되는 순간에만 이야기해야 한다. 당연히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모쪼록 그러려고 애써야 한다. 그때 하는 말이야말로 진정한 폭발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극복해낸 사건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때 하는 말이야말로 진정한 공감을 얻을 것이다. 장담하건대 그 밖의 것은 모두 쓸데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사람들은 가끔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하다고 믿는 것 같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실험과 검증, 여러 사람의 경험으로 자신의 주장이 뻔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나는 원래 이렇다는 말로 틀린 답을 계속해서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 그들은 자신이 지닌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의 동의와 동조를 강요한다. 물론 주장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는 일에는 옷을 바꿔 입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정신적인 청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인간들은 자기 안에 허영이 활개를 치는 바람에 자신의 주장을 버리지 못한다. 그동안 자신을 드높여줬던 알량한 권위가 주장을 바꿈과 함께 와르르 무너져 버리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음을 맞을 뿐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새로운 의견과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정신은 더 이상 살아있는 정신일 수가 없다. 나는 원래 이렇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교리처럼 되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매번 새로워져야 한다. 새로워지겠다는 다짐 없이는 진보도 없다. 주장을 바꿈으로써 권위가 무너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의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고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을 참된 지도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당신을 더욱 존경할 것이다. 행동만을 약속해라. 대부분 사람에게 약속은 스스로에게 시차를 두고 가하는 폭력이 된다. 섣부른 약속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언제나 실망을 낳고 실망은 때때로 관계의 종말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런 재앙이 벌어질 때마다 그들은 그런 약속은 하지 말거리라 혼잣말하며 늦은 후회를 한다. 반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에 언제나 신임받고 주변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사람인지라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고 개인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거의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걸까? 그건 사실 그들에게 남다른 추진력이 있다거나 약속을 지킬 시간이 많다거나 유능하다거나 해서가 아니다. 단지 약속의 대상을 제대로 설정해 두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은 흔쾌히 하지만 무엇을 좋아하겠다는 약속은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 행동은 약속할 수 있지만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감정이라는 것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모른다. 오늘 사랑스러운 누군가가 내일은 미워 보일 수 있고 죽도록 증오했던 누군가가 오늘 갑자기 측은해 보일지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언제까지나 사랑하겠다든지 미워하겠다든지 감사하겠다든지 혹은 영원히 성실하겠다는 약속은 대개 언제까지나는커녕 몇 달도 못 가서 흐지부지되고 만다. 여기에 정답이 있다. 자신의 힘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자신의 영역인 양 무모하게 약속하고 으스대는 사람을 당신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를 증오하겠다는 약속은 내가 당신을 계속 싫어하는 동안에는 당신에게 증오의 행동을 계속할 것이고 내가 당신을 더는 증오하지 않게 됐을 땐 더는 증오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된다. 쉽게 말해 기분에 따라 달라지겠지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자신에게도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올바른 방식으로 약속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보다는 행동을 약속하라. 일상의 많은 것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질 테니까. 비관적일수록 낙관하라.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 인생 공부 한 번 크게 했네. 일이 제대로 안 풀렸어. 나중에 더 잘 되려고 일어나 봐. 가끔 이런 화법으로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우울한 소식을 전한다. 때로는 비보 안에 유머를 녹이기까지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의아해한다. 불행한 소식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소식처럼 말할 수 있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지만 조심스럽게 확신하건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취적이고 미래를 자세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자신과 자신 주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말과 분위기의 파괴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소식을 반대로 굉장히 비관적이고 암울한 태도로 전달했을 때의 분위기를 상상해보면 이해가 쉽다. 우울한 말투로 인해 전체적으로 한번 가라앉은 분위기는
다시 건강해지기가 좀처럼 어려울 것이다. 감정은 고체보다 액체나 기체에 가까운 기질을 지녔다. 어느 한 곳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기보단 주변에 전이되고 확산되기가 쉽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울한 소식을 우울한 표정과 말투로 전달하면 그 자리에서 그 감정은 급속도로 전이되고 더 커지기만 한다. 그렇게까지 반응할 것도 아닌데 더 많은 사람이 더 슬퍼하기도 한다. 우울은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며 그 흐름은 이내 다시 전달자인 자신을 한 번 더 집어삼킨다. 결국 이러한 대화의 상황 안에서는 득을 보는 사람도 무사한 사람도 없다. 반면 긍정적인 감정이 전이된다면 어떨까? 비록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다는 마음가짐,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 그 좋지 않은 일은 오히려 그와 그들이 더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돕는 기폭제가 되어줄 것이다. 삶이란 항상 쾌락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다. 종종 우울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반드시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사람처럼 말을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일상을 살아낼 때든 우울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우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인간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울함과 어려움을 통해 인간은 더 강해지고 자아를 발견하며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울함에 빠지거나 자신을 포기하기보단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삶을 즐기고 성장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금이 간 것 같이 얇은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고통을 떠안고 살지만 사람의 생김새가 저마다 다른 것처럼 그 고통의 모양과 크기 역시 전부 다를 수밖에 없다. 누구는 한 달치의 생활비가 밀려서 죽음을 택하기도 하지만 먼 곳에 다른 누구는 그 돈을 하루 만에 다 쓰면서도 지난달보다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불평한다.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법한 흔한 볼멘 소리를 뱉어놓곤 미안함에 눈물 짓는 사람도 있는 반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미소 짓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일로 힘들어하고 그래 라는 폭력적인 말을 하게 되는 배경도 거기에 있다. 사람들은 남에게 그다지 많은 흥미를 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과 안위에만 신경 쓸 뿐 자신과는 다른 처지에 놓인 사람의 고통 따위는 사실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금이 간 것 같이 얇은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작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이 통째로 뒤흔들릴 만큼 커다란 사건이나 자신이 저지른 악한 행위에 조금의 가책이나 죄의식도 느끼지 않은 덕분에 늘 건강하고 평온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러한 뻔뻔함도 생명력의 일종으로 생각한다면야 그들도 우월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글의 쟁점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저 사람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수준도 마음의 단단함도 다 다름을 말하려 할 뿐이다. 나에게는 마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누군가에겐 일말의 쓸모도 없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또 누군가의 커다란 고통이 내가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그에게 뭐 그런 걸로 힘들어해 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고통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연민이라는 감정은 사실 망가진 삶에 대한 쓸데없는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연민의 본질은 삶에 대한 사랑이다. 하지만 그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다. 약하고 병든 것들 앞에서만 발현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연민은 그러므로 광기에 가깝다. 자기보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위로하고 돌아서서는 승리를 만끽한다. 연민이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연민의 대상이 되었음을 마냥 안락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비극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면 타인은 나와 다름을, 그리고 타인과 나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신락같이 얇음을 조금이라도 빨리 인정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타인은 나의 고통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나 역시 타인의 고통에는 겉으로만 연민할 뿐 실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측은하게 여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저 홀로 강해져야 할 뿐 나의 고통은 내 몫으로 온전히 주어진 것이니 묵묵하게 이겨내야만 할 뿐이다. 사람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다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가르침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명언이다. 사람들의 인생이 한 치혀 때문에 많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 항상 신중해야 한다. 뒷말은 피하라. 상대방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 시 내가 말을 독점하지 않아야 한다. 내 말수가 적을수록 내 편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해서 말할수록 상대방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차분하고 예의를 갖춘 목소리가 상대방이 진심으로 경청하게 하는 진정한 힘을 가진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칭찬은 발이 달려있고 험담은 날개가 달려있다. 칭찬을 아끼지 말고 험담을 삼가야 한다. 입에서 나오는 짧은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평생토록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나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말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입 안에 있을 때뿐이다.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말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단순한 감정의 표현일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 말에 신중해야 한다. 언어는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품고 있다. 과장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궁핍하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약하다. 항상 독설로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 만사를 모두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반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안정적인 마음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위로의 말을, 겸손한 사람은 과장 없이 사실을,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침묵은 금이다.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탕감할 수 있다. 불평하는 말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사랑의 말은 사랑을, 미움의 말은 미움을 불러온다. 나의 말은 반드시 돌아온다. 말은 씨앗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한다.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은 무심결에 많은 말을 뱉는다. 말이 많지 않더라도 은은한 미소와 적당한 침묵으로 사랑과 감동을 전할 수 있다. 향기로운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고
진솔한 말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은 아픈 마음을 치유한다. 한마디의 말이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한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수단인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도구임을 잊지 말자.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때로는 그들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 항상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말에는 관계를 만드는 말투가 있고 관계를 깨는 말투가 있다.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지고 이는 대인 관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무심코 내뱉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말은 대인 관계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도구 중 하나이다. 관계를 깨고 친했던 상대방마저 적으로 만드는 말투가 있다. 이 말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난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성격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의 방어적 반응을 유발한다. 비난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 감정에 초점을 둔 인간관계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존 가트맨 박사는 이러한 비난을 관계의 4가지 파괴자 중 하나로 지목했다. 또한 무시와 경멸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한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정말 이해력이 부족하구나와 같은 경멸적인 표현은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며 그들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린다. 연구에 따르면 경멸은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요소 중 하나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킨다. 이러한 말투는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며 이는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방어적인 태도 역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내가 먼저 그랬잖아 라는 방어적인 말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장기화시키며 상대방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과도한 일반화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너는 항상 늦어 혹은 너는 항상 게을러와 같은 말은 특정 행동을 전체 성격으로 일반화하여 비난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불합리한 평가를 내려버린다. 이러한 말투는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보니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보다는 비난 섞인 말에 감정적으로 더 반응하고 결국 관계는 더욱 악화된다. 마지막으로 명령과 지시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반발심을 유발한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해 또는 왜 이렇게 했어? 당장 고쳐와 같은 명령조의 말투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평등성을 해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며 갈등을 초래한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올바른 말투는 대인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반면 잘못된 말투는 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말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호감 가는 말투는 원활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으며
더 나아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정성 있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진정성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말할 때에는 진심을 담아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는 단순히 말을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긍정적인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 대신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이런 작은 변화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호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경청은 호감 가는 말투의 필수 요소이다. 경청은 효과적인 소통의 핵심이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공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전달할 수 있다. 말투는 단지 언어적 표현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언어적 요소가 소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미소, 눈맞춤, 적절한 제스처 등은 말의 내용을 보완하고 더욱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들은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주고 호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과 이해는 호감 가는 말투의 핵심이다.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강조한다. 공감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우리의 말투에 호감을 느낀다.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은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장황한 설명보다는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신뢰감을 주고 소통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호감 가는 말투는 단순히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을 넘어서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진정성 있는 표현, 긍정적인 언어 사용, 경청,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공감과 이해,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 등의 요소들은 모두 호감 가는 말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주의를 기울이며 공감하고 연민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지혜를 남겼다. 니체의 인생 수업, 니체가 세상에 남긴 66가지 인생 지혜라는 도서를 통해서 니체의 인생 명언을 만나보자. 비난하다 보면 늘 나를 드러내게 된다. 당신은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싫어서일 수도,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서일 수도 있다. 당신은 참다 못해 그 사람에게 말을 꺼낸다. 처음에는 조곤조곤 필요한 말만을 건네지만 말하다 보니
점점 감정이 격앙되어 목소리도 몸짓도 커져 버리고 만다. 그리고 모든 말을 다 건넨 뒤에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어째선지 그 사람이 아닌 내게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남을 비난할수록 내가 미운 사람이 되는 역설이 있다. 내 생각대로라면 분명 그 사람이 징벌을 받고 내가 비난이라는 징벌을 내렸으니 나는 분명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 가득한 시선을 받아야 할 텐데 생각과는 반대로 나마저도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어째서일까? 바로 타인을 향한 과한 비난은 나의 가장 추한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의 내면에는 악이 조금씩 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에는 가속도가 붙기 쉬워. 그것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타인을 벌하겠다는 생각을 넘어서 그를 파괴해버리겠다는 악한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러한 감정 역시 가속되어 무심결의 필요 이상으로 추악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비판받을 만한 행실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그에게 본심을 퍼붓기보단 깊숙이 몇 번 호흡을 가져오며 성숙한 표현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이 혹여라도 가속되어 폭력성을 띠지 않도록 필요한 수준까지만 담백하게 타이를 수 있도록 올바른 단어와 어투를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과 표현을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면 의견은 의견대로 피력하되 품격은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그 수만큼 그 이야기를 퍼서 나르는 사람들 역시 많다. 최소한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면 일단 들어보기라도 하겠지만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 같은 먼 이야기만 넘쳐난다. 어디에서 무슨 물건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야기, 다른 어딘가에선 누구와 누가 만나서 어떤 일을 했다는 이야기처럼 가십거리들 뿐이다. 신문기사와 뉴스, 잡지를 도배한 진위가 불분명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의문이 생긴다. 저들에겐 남들보다 많은 시간이 허락된 것인가? 저런 이야기들에 시간을 소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을 보장이라도 받은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은 소음 공해나 안 좋은 대기질처럼 우리를 괴롭게만 만들 뿐이다. 이번 한 번만 더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 봐도 당연하게도 이야기가 흘러가는 양상은 똑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라고 결론을 물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결국 그들이 하는 대답에는 그 어떤 결론도 들어있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 모르겠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때마다 대화에 참여했던 우리는 거대한 허무함에 휩싸인다. 이야기의 결론이나 담고 있는 메시지를 그 누구도 모른다면 이 지난한 대화를 하느라 소모된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인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그 손실을 누가 보상해 주는가? 없다. 어디에도 없다. 이런 상황을 겪는 것에는 좀처럼 익숙해지질 않아서 사람에 따라서 격한 분노까지 표출하기도 한다. 인간은 침묵해선 안 되는 순간에만 이야기해야 한다. 당연히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모쪼록 그러려고 애써야 한다. 그때 하는 말이야말로 진정한 폭발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극복해낸 사건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때 하는 말이야말로 진정한 공감을 얻을 것이다. 장담하건대 그 밖의 것은 모두 쓸데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사람들은 가끔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하다고 믿는 것 같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실험과 검증,
여러 사람의 경험으로 자신의 주장이 뻔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나는 원래 이렇다는 말로 틀린 답을 계속해서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 그들은 자신이 지닌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의 동의와 동조를 강요한다. 물론 주장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는 일에는 옷을 바꿔 입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정신적인 청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인간들은 자기 안에 허영이 활개를 치는 바람에 자신의 주장을 버리지 못한다. 그동안 자신을 드높여줬던 알량한 권위가 주장을 바꿈과 함께 와르르 무너져 버리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음을 맞을 뿐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새로운 의견과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정신은 더 이상 살아있는 정신일 수가 없다. 나는 원래 이렇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교리처럼 되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매번 새로워져야 한다. 새로워지겠다는 다짐 없이는 진보도 없다. 주장을 바꿈으로써 권위가 무너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의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고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을 참된 지도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당신을 더욱 존경할 것이다. 행동만을 약속해라. 대부분 사람에게 약속은 스스로에게 시차를 두고 가하는 폭력이 된다. 섣부른 약속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언제나 실망을 낳고 실망은 때때로 관계의 종말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런 재앙이 벌어질 때마다 그들은 그런 약속은 하지 말거리라 혼잣말하며 늦은 후회를 한다. 반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에 언제나 신임받고 주변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사람인지라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고 개인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거의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걸까? 그건 사실 그들에게 남다른 추진력이 있다거나 약속을 지킬 시간이 많다거나 유능하다거나 해서가 아니다. 단지 약속의 대상을 제대로 설정해 두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은 흔쾌히 하지만 무엇을 좋아하겠다는 약속은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 행동은 약속할 수 있지만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감정이라는 것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모른다. 오늘 사랑스러운 누군가가 내일은 미워 보일 수 있고 죽도록 증오했던 누군가가 오늘 갑자기 측은해 보일지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언제까지나 사랑하겠다든지 미워하겠다든지 감사하겠다든지 혹은 영원히 성실하겠다는 약속은 대개 언제까지나는커녕 몇 달도 못 가서 흐지부지되고 만다. 여기에 정답이 있다. 자신의 힘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자신의 영역인 양 무모하게 약속하고 으스대는 사람을 당신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를 증오하겠다는 약속은 내가 당신을 계속 싫어하는 동안에는 당신에게 증오의 행동을 계속할 것이고 내가 당신을 더는 증오하지 않게 됐을 땐 더는 증오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된다. 쉽게 말해 기분에 따라 달라지겠지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자신에게도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올바른 방식으로 약속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보다는 행동을 약속하라. 일상의 많은 것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질 테니까. 비관적일수록 낙관하라.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
인생 공부 한번 크게 했네. 일이 제대로 안 풀렸어. 나중에 더 잘 되려고 일어나 봐. 가끔 이런 화법으로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우울한 소식을 전한다. 때로는 비보 안에 유머를 녹이기까지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의아해한다. 불행한 소식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소식처럼 말할 수 있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지만 조심스럽게 확신하건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취적이고 미래를 자세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자신과 자신 주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말과 분위기의 파괴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소식을 반대로 굉장히 비관적이고 암울한 태도로 전달했을 때의 분위기를 상상해보면 이해가 쉽다. 우울한 말투로 인해 전체적으로 한번 가라앉은 분위기는 다시 건강해지기가 좀처럼 어려울 것이다. 감정은 고체보단 액체나 기체에 가까운 기질을 지녔다. 어느 한 곳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기보단 주변에 전이되고 확산되기가 쉽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울한 소식을 우울한 표정과 말투로 전달하면 그 자리에서 그 감정은 급속도로 전이되고 더 커지기만 한다. 그렇게까지 반응할 것도 아닌데 더 많은 사람이 더 슬퍼하기도 한다. 우울은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며 그 흐름은 이내 다시 전달자인 자신을 한 번 더 집어삼킨다. 결국 이러한 대화의 상황 안에서는 득을 보는 사람도 무사한 사람도 없다. 반면 긍정적인 감정이 전이된다면 어떨까? 비록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다는 마음가짐,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 그 좋지 않은 일은 오히려 그와 그들이 더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돕는 기폭제가 되어줄 것이다. 삶이란 항상 쾌락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다. 종종 우울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반드시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사람처럼 말을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일상을 살아낼 때든 우울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우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인간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울함과 어려움을 통해 인간은 더 강해지고 자아를 발견하며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울함에 빠지거나 자신을 포기하기보단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삶을 즐기고 성장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금이 간 것 같이 얇은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고통을 떠안고 살지만 사람의 생김새가 저마다 다른 것처럼 그 고통의 모양과 크기 역시 전부 다를 수밖에 없다. 누구는 한 달치의 생활비가 밀려서 죽음을 택하기도 하지만 먼 곳의 다른 누구는 그 돈을 하루 만에 다 쓰면서도 지난달보다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불평한다.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법한 흔한 볼멘 소리를 뱉어놓곤 미안함에 눈물 짓는 사람도 있는 반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미소 짓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일로 힘들어하고 그래 라는 폭력적인 말을 하게 되는 배경도 거기에 있다. 사람들은 남에게 그다지 많은 흥미를 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과 안위에만 신경 쓸 뿐 자신과는 다른 처지에 놓인 사람의 고통 따위는 사실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금이 간 것 같이 얇은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작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이 통째로 뒤흔들릴 만큼 커다란 사건이나 자신이 저지른 악한 행위에 조금의 가책이나 죄의식도 느끼지 않은 덕분에 늘 건강하고 평온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러한 뻔뻔함도 생명력의 일종으로 생각한다면야 그들도
우월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글의 쟁점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저 사람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수준도 마음의 단단함도 다 다름을 말하려 할 뿐이다. 나에게는 마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누군가에겐 일말의 쓸모도 없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또 누군가의 커다란 고통이 내가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그에게 뭐 그런 걸로 힘들어해 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고통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연민이라는 감정은 사실 망가진 삶에 대한 쓸데없는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연민의 본질은 삶에 대한 사랑이다. 하지만 그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다. 약하고 병든 것들 앞에서만 발현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연민은 그러므로 광기에 가깝다. 자기보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위로하고 돌아서서는 승리를 만끽한다. 연민이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연민의 대상이 되었음을 마냥 안락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비극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면 타인은 나와 다름을 그리고 타인과 나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신락같이 얇음을 조금이라도 빨리 인정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타인은 나의 고통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나 역시 타인의 고통에는 겉으로만 연민할 뿐 실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측은하게 여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저 홀로 강해져야 할 뿐 나의 고통은 내 몫으로 온전히 주어진 것이니 묵묵하게 이겨내야만 할 뿐이다.